그는 원래 푸틴이 가장 청리하는 꼭두각시일 줄 알았어. 푸틴이 뛰라면 얼마나 높이 뛸지 묻던 사람이었지. 하지만 벨라루스 독재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에게 무언가 변화가 생겼어. 푸틴이 그에게 다시 점프하라고 했지만 이번엔 러시아 지도자가 기대한 반응이 아니었어. 루카셴코는 상상 못할 일을 저질렀어. 그는 우크라이나가 한 위협에 굴복함으로써 푸틴을 망신시켰어.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지켜줄 수 없다는 현실을 독재자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야. 즉, 푸틴이 루카셴코를 전쟁에 끌어들일 수 없다는 의미야. 푸틴은 계속 압박을 가하려 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힘을 못 쓰자 푸틴은 루카셴코에게 충실한 걔는 명령이 떨어지면 반드시 문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 키우 포스트에 따르면 푸틴은 유럽 내 가장 가까운 동맹국에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벨라루스가 푸틴의 전쟁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원해. 여기에는 러시아가 벨라루스 영토에서 더 많은 드론을 발사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어쩌면 벨라루스 군대를 이용해 우크라이나가 맞서야 할 새로운 전선을 여는 것까지 포함돼. 하지만 루카셴코는 푸틴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어. 그 때문에 푸틴은 자신의 충견에게 벨라루스가 푸틴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협조하지 않으면 모스크바로부터 재정 지원을 덜 받게 될 거라고 말했어. 그건 심각한 위협이야. 벨라루스 전체 수출의 40% 이상과 수입의 55%가 러시아와 연관되어 있어. 그리고 잠시 동안은 루카셴코가 푸틴의 요구에 순응할 것처럼 보였어. 그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를 촉구해온 걸 생각하면 정말 큰 변화였다. 루카셴코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짓밟을 수 있다고 주장하던 때부터 벨라루스가 다음이 될 것이라고 했고,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를 전쟁에 끌어들이면 전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위협해왔어. 하지만 이는 매우 두려운 사람의 말이다. 우크라이나가 압박을 강화하자 루카셴코의 행동에서도 그 점이 드러난다. 푸틴이 루카셴코를 전쟁에 끌어들이려 하자 우크라이나가 경고했어. 루카셴코는 벨라루스 영토에 주둔한 러시아 드론 중개소를 폐쇄할 일주일의 시간이 있었어.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로디미르 젤렌스키는 6월 19일에 이렇게 선언했어. 추가적인 말은 필요 없다. 그의 타워에는 중개소들이 있어. 러시아 중개소든 벨라루스 중개소든 무슨 차이가 있겠어? 젤렌스키는 이 중개소들이 러시아 드론을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에게 유도하는데 사용되어 왔다고 언급했어. 젤렌스키는 그걸 멈춰라 라고 말하며 전쟁 중 어느 때보다 루카셴코에게 더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루카셴코에게 일주일을 줬고, 그 경고로 푸틴의 압박과 루카셴코의 악몽 같은 상황이 이어졌어. 이제는 말과 몇몇 중개소만으로 푸틴을 달랠 수 없게 된 독재자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 어느 쪽 압박에 굴복해야 할까? 우리는 6월 24일에 답을 알게 됐어. 그날이 바로 전쟁연구소 ISW가 루카셴코가 푸틴을 굴욕스럽게 만들고 러시아 지도자에게 자신의 영향력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깨닫게 한 큰 움직임을 보였다고 밝힌 날이야. 그 꼭두각시는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국경을 따라 배치된 신호중계기를 꺼버렸고, 젤렌스키가 정한 마감일보다 최소 이틀이나 먼저 그렇게 했어.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야. 루카셴코는 자신이 우크라이나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고, 아무리 허세를 부려도 이 한 번의 행동으로 그 독재자가 푸틴의 전쟁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게 아주 분명해졌어. 아직 지켜봐야 할 것들이 남아있어. 중개소들이 운영을 중단한 건 알고 있지만 완전히 철거됐는지는 알 수 없어. 지금은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자체로 메시지가 되거든. 루카셴코는 이미 젤렌스키를 화나게 해서 더 자극하게 원치 않아. 지금 우리가 보는 건 푸틴을 완전히 지지하지 않고 입장을 저울질하는 독재자야. 루카셴코는 아무리 미친 것처럼 보여도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을 주의 깊게 볼 만큼은 영리해. 벨라루스에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필사적인 사람에게 그가 보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 루카셴코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파괴할 예정이었던 봄과 여름 공세에서 매달 3만 명이 넘는 병사를 희생시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 하지만 그 결과는 러시아 군대의 약점만 드러내고 말았지. 루카셴코도 아마 ISW 데이터를 봤을 거야. 그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는 5월에 280제곱킬로미터의 통제권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겨우 40제곱킬로미터만 얻었지. 러시아는 손해를 보고 있어. 순 영토 획득에서 계속 우위를 점하는 쪽은 우크라이나야. 4월에도 마찬가지였지. 그리고 그 사실은 벨라루스의 독재자에게 러시아가 자신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그런 모든 것을 정복하는 강대국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 러시아는 취약하고 루카셴코는 그 이유가 우크라이나라는 걸 알고 있어.
루카셴코는 또 자신을 가장 두렵게 하는 광경도 보고 있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이 러시아 전역을 공격하는 모습이야. 지난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 드론 때문에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불탔어. 모스크바도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지. 이곳들은 러시아의 권력의 중심지이자 푸틴이 전쟁으로부터 어떻게든 지키고 싶어하는 지역들이야. 그런데도 우크라이나는 이곳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어. 그리고 벨라루스도 있어. 여긴 드론 방어 체계가 사실상 없어.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드론을 대량 투입하면 벨라루스를 지켜줄 게 아무것도 없지. 루카셴코가 진짜로 보는 건 러시아가 전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거야. 루카셴코는 이를 지켜볼 뿐 아니라 직접 언급하기도 해. 벨라루스 독재자 루카셴코는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군사적 승리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고 외신에 밝혔다. 물론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하면서 양측이 교착 상태에 이르렀다고 시사했지만 그래도 이건 루카셴코가 푸틴과 우크라이나의 불가피한 붕괴에 대해 열광하던 시절과는 엄청난 변화야. 2022년 루카셴코는 러시아가 벨라루스 영토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허용했다. 이제 그는 젤렌스키가 마가미를 줬다는 이유로 신호 중계기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하고 있다. 루카셴코는 푸틴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 중 한 명에서 우크라이나의 압박에 굴복하는 인물로 변했다. 벨라루스에서 일어나는 다른 일들을 봤다면 이게 진짜인지 궁금할 수 있다. 루카셴코가 우크라이나에 굴복하는 동시에 푸틴에게 아니오 라고 말한다는 주장과 반대되는 행동도 보인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들은 겉보기와 다르다. 루카셴코가 푸틴 전쟁에 합류할 준비를 하는 듯하다. 하지만 그의 실제 행동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이며 루카셴코가 자신을 권좌에 오래 머물게 해주는 사람에게 의존한다는 점을 푸틴에게도 보여줄 것이다. 그 모든 것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이런 인사이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루카셴코가 하고 있는 일들에서 모순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압력에 굴복해 중개소를 폐쇄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증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벨라루스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전례 없는 규모로 재궁비 중입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6월 25일 루카셴코가 전쟁 개입을 준비 중임을 시사하는 기사로 이를 보도했습니다. 우리는 푸틴이 전술 핵무기 벨라루스 이전 문제를 크게 강조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지난 5월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벨라루스 영토에서 공동 핵훈련을 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벨라루스는 푸틴의 전쟁 개입을 막던 정치적, 법적, 군사적 장벽을 제거하고 있어 이는 겉보기에 나쁜 신호입니다. 루카셴코 자신도 5월에 벨라루스에서 다시 선택적 동원령을 발표했는데 이것 역시 잠재적인 전쟁 준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큰 경고는 벨라루스 망령 야권이 우크라이나 외교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나옵니다. 그 보고서는 루카셴코가 실제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8가지 주요 지표를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는 2024년에 통과된 선제 타격을 허용하는 군사교리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후 벨라루스 군대에 계약된 병사 수가 1.5배 증가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벨라루스가 분명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크라이나에 물러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겉과 다릅니다. 루카셴코가 벨라루스군을 강화하기 위해 하고 있는 일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루카셴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독재자입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푸틴의 꼭두각시로 지내왔지만 독재자들이 동맹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나라에서 쥐고 있는 권력입니다. 벨라루스 군사력 증강의 현실은 적어도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는 겉보기만큼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벨라루스는 군사적으로 약소국이며 선택적 동원령이 내려져도 변함없습니다. 이 나라는 항상 소규모 군대를 유지해 왔는데 이는 루카셴코가 만약 자신의 영토가 위협받게 되면 언제든 러시아에 의존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는 푸틴이 자신을 권좌에 머물게 해줄 것이라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러시아와 벨라루스 군대가 많이 통합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루카셴코는 푸틴이 침공을 시작했을 때 자신이 옳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 4년 넘는 시간 동안 루카셴코는 아주 뼈아픈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벨라루스가 군사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루카셴코가 우크라이나에서 푸틴과 합류할 준비를 한다고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벨라루스의 군대와 국가 모두에게 자살 행위가 될 것입니다.
아니요. 루카셴코가 여기서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모든 소국의 독재자들이 상황이 악화되고 그들의 강력한 보호자가 드러날 때 하는 행동과 같습니다. 루카셴코는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벨라루스의 독재자 루카셴코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 불리하게 전개되는 것을 보며 자신의 최우선 과제가 자신을 지키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택적 동원과 군사력 증강의 이유입니다. 루카셴코는 국민들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주요 반대파가 망명 생활을 강요받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루카셴코는 만약 그들이 벨라루스에 있다면 자신을 권좌에서 몰아낼 만큼의 지지를 얻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루카셴코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크게 실패하고 한 달에 3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고 영토까지 잃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푸틴의 침공에 동참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상황이 악화될 때 자신을 보호하려고 벨라루스군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관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푸틴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지만 루카셴코는 침공 초기 이후 러시아가 벨라루스 영토를 이용해 침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4년 넘게 우크라이나에 벨라루스 군인은 없었습니다. 루카셴코는 러시아가 유리할 때도 전쟁에 나서지 않았고 지금처럼 러시아가 밀리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줄타기 전략이 있습니다. 중개국을 폐쇄한 것이 그 예입니다. 루카셴코가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의 위협이 아니란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중개국 폐쇄 이전에도 6월 16일에는 루카셴코가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벨라루스 독재자는 그 인터뷰에서 과거에 했던 발언에 대해 젤렌스키에게 사과까지 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거래도 고려해야 합니다. 3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과 벨라루스 간의 외교 관계가 갑자기 급진전되었습니다. 루카셴코는 미국이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큰 거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초청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5월 말로 넘어가면 트럼프가 만든 평화위원회 회의 중 하나에 루카셴코가 참석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벨라루스와 미국의 해빙은 루카셴코가 서방과 관계를 맺으려는 걸 보여줍니다. 이는 푸틴에겐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루카셴코는 원래 푸틴의 꼭두각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러시아 대통령을 형님이라 부르던 독재자가 이제는 러시아 지시보다 자신의 안위를 우선한다는 걸 푸틴에게 보여줍니다. 루카셴코는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자신과 나라에 재앙이 될 것을 알아 소극적입니다. 루카셴코는 옳습니다. 벨라루스는 상대가 안 됩니다. 앞서 벨라루스가 군사적으로 약소국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그점은 벨라루스를 우크라이나와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벨라루스군은 전투 경험이 없으며 루카셴코는 우크라이나에서 2022년부터 쌓아온 우크라이나군과 맞서게 하며 사지로 내몰려 합니다. 루카셴코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젤렌스키에게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한 같은 인터뷰에서 벨라루스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건 두 가지 의미가 담긴 고백입니다. 이는 루카셴코가 벨라루스 군대가 우크라이나와 싸울 수 없고 전쟁에 개입하면 러시아도 자신의 영토나 대통령직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군사적으로 벨라루스에 승산이 전혀 없습니다. 벨라루스의 현역 군인 6만 3천 명과 예비군 36만 5,400명은 우크라이나의 현역 군인 90만 명에 비하면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400만 예비군까지 포함하면 격차가 더 커집니다. 벨라루스는 육상, 해상, 공중 어느 분야에서도 우위를 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루카셴코에게 가장 나쁜 점은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자신의 나라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전역을 타격하며 넓은 영토가 오히려 약점이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에 비해 매우 작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밀집되어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산업 중심지는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대상이 되고 우크라이나는 거리낌 없이 이를 공격할 것입니다. 러시아 중심 경제 구조로 인해 생산 감소와 추가 제재가 이어지면 경제가 붕괴할 수 있습니다. 루카셴코는 우크라이나 공격을 원치 않으며 러시아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루카셴코에게 푸틴과 동맹을 맺으라고 설득 중입니다. 6월 23일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러시아가 필요할 경우 벨라루스를 전면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베네수엘라, 시리아, 이란의 지도자들이 위협을 받았을 때 그들을 보호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잠깐만요. 그 지도자들 다 없어졌잖아요. 루카셴코는 러시아가 동맹국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이미 봤고 만약 중계기를 다 시켜 군대를 전쟁에 투입해 우크라이나를 자극하면 자신도 같은 운명을 맞을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최근 몇 달간 루카셴코의 변덕스러운 행동의 진짜 근원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교적 자질이 부족한 지도자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줄타기를 시도하지만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편 푸틴을 지지하다가도 곧 젤렌스키에게 사과합니다. 그는 벨라루스의 미래를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에 전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젤렌스키가 요구하면 신호 중계기를 끄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모순된 행동들이 위기에 처한 독재자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모든 것은 한 가지 단순한 사실로 귀결됩니다. 루카셴코는 그저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진입이 재앙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군대는 물론 벨라루스 독재자로서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26일 유에이 뉴스에 따르면 정치 분석가 이고르 티슈케비치는 벨라루스에서 푸틴의 전쟁에 관여하려는 사람이 사실상 없으며 이는 전쟁 시작 이후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티슈케비치는 벨라루스인의 55-60%가 벨라루스 군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합니다. 단지 5-7%만이 이런 시나리오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이는 루카셴코의 행동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수년 동안 러시아에 의존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가 약해지자 루카셴코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시작했고 시민들은 루카셴코가 푸틴 뜻대로 행동하면 유혈 사태가 삶을 망칠 것이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가 전쟁에 참여하면 루카셴코는 반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것이 벨라루스 군사 증강의 진짜 이유입니다. 이 모든 것은 루카셴코의 권력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그는 2022년 러시아 지지로 만든 함정에서 벗어나려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가 모스크바보다 키이우를 더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푸틴의 악몽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은 그의 영향권에 가장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나라조차도 러시아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세상이라면 이것이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이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경종이 되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ISW 보고서에 따르면 크렘린의 고위 관리들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이상한 자신감, 진짜든 가짜든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협상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크렘린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이긴다고 믿는 건 현실을 모르는 일입니다. 루카셴코 같은 러시아 의존 독재자도 이를 압니다. 우크라이나는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루카셴코가 전쟁을 일으키려 하면 우크라이나는 그에게 어떤 나쁜 일이 닥칠지 계속 보여줄 것입니다. 푸틴은 권력에 집착하는 편집증적 독재자에게 의존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푸틴에게는 루카셴코가 우크라이나를 두려워하는 것 외에도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위기입니다. 나라의 치명적인 것이 무너졌고 러시아는 아마 영영 회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고 더 밀리터리 쇼의 더 많은 분석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